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건데,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전화하고요,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는요, 아래 번호가 나오고 있죠. 02-3772-0269번. 지금부터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생방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해주시면 저도 그만큼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도 한번 봐야 되겠죠. 월요일장인데 좀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0.27%가 올랐습니다. 2,57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2,550포인트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돌파하고 눌렸는데 다시 한번 그 위쪽에서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좀 빠졌어요. 0.26% 하락한 72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코스닥은 빠진다. 하지만 이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닥은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또 빠르게 따라붙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이 마감된 상황들, 그리고 국내 증시의 이 상황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찌 보면은 미국 증시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지만 이 반면에 예전에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을 때 국내 증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오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는 요즘 들어서 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현재 하락 이후에 낙폭을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는 그냥 미끄러진 다음에 하락이 잠시 잡혀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안 되고 국내 증시가 뭐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시장마다 차이가 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과 국내 증시도 약간의 좀 경계감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을 했다가 번복하면서 자꾸 말을 바꾸는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더 큰 피해를 입었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혼란스러운 이 과정에서 이 낙폭을 상대적으로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했던 그 발언 수위가 꽤 높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정책이 이게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국내 증시 이런 불안감에도 좀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지금 한 가지만 좀 해결되면 돼요.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 때문이고요. 환율이 오늘도 올랐죠. 그래서 환율만 좀 떨어져 준다면 국내 증시는 지금 올라가는 건 이 수급이 아니라 이 파생 시장에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선물과 옵션 쪽에서 시장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테마주들만 널뛰기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이 부분만 좀 경계하시고 외국인들 수급만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종목들도 좀 잘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를 볼 때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급이 좀 널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붙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외국인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즉 수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거기다가 음식료 업종들.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곡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식품 가격 인상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료 쪽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상이라는 이 회사도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었죠. 하지만 아래쪽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업종,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물가 지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이게 인하가 될 수가 없어요. 동결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된다면 미국 증시도 반등을, 그리고 국내 증시도 좀 반등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증시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좀 약했던 흐름에서, 그리고 그 전주에는 좀 하락이었죠. 이번 주는 조금 회복하는 그런 흐름 쪽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종목들의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 이동 경로 잘 보시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을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보유 종목들 상담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보유 종목들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S요. SDS. 네네. 네,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6만 3천 원에 25%요. 16만 3천 원에 25%요. 네네. 아, 이거 지금 좀 많이 좀 힘드시죠? 요즘 좀 네네, 주가 많이 많이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네, 아. 많이 힘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해 초부터 해서 어느 정도 네. 행보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올라갈 때마다 뭐 17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상승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슬금슬금 떨어지다가 지금까지 이제 온 모습인데.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삼성그룹의 주가에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예. 근데 삼성전자 요즘에 주가가 어때요? 많이 좀 힘들죠. 약하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삼성 SDI는 또 더욱이 더 네. 힘들 거고. 그래서 네. 삼성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이 네. 회사는 이제 성장 기업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삼성 SDS라는 회사는 거기에서 IT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대부분의 네. 매출들을 보시면 이 삼성그룹 안에서 또 발생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네.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제 주가는 앞으로.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네.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 네. 지금 네. 시장 이 기업의 주가는 바닥 부근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 SDS 요번에 한번 눌린다면 이게 네. 지금 저점을 지난번에 1월 달에 한번 네. 눌리면서 저점을 잡았죠.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이 부근에서 자리를 한번 잡아주고 다시 또 네.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자리에서는 이제 비중도 25%니까 뭐 추가 네. 매수 더하거나 이러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시면 네. 아마도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가 이제 네. 1분기죠. 3월 달이면 그죠? 네. 아직 뭐 그 상반기의 절반도 아직은 지나지 않은 상태라 네. 아마 이제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 매수가를 다시 또 찾아오긴 할 거예요. 네. 나중에요. 이 기업은 네. 좀 기다리셨다가 14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 14만 원 거고. 정도 오면요. 네, 맞아요. 네. 그때까지는 네.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더. 그러면 네. 나중에 이제 14만 원에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손실은 안 볼까요? 어떤 거요? 이거요. 손실은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가격 정도면 손실 보고 나올 가격은 아니에요. 네. 예. 저라면 이 가격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네,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콜마 B&H고요. 네. 14,900원에 15%요. 14,900원에 15%요. 네. 아, 이게 지금 지난해 사셨나요? 네, 작년 중순쯤에 원래 네. 평단이 더 높았는데 10%에 16,000원이니까 17,000원쯤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 5%
매수 추가로 했고요. 네. 지켜보다가 5%더 추가하려고 보고 있는데, 네. 네. 멘토님께 좀 상담 좀 드리려고. 사실 오늘 주가가 좀 이제 네. 많이 밀리긴 했어요. 네네네. 그죠? 네, 오늘 뭐 이 다른 뉴스는 없고 현금 배달 결정을 하긴 했는데 이 회사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다 알려져 있는 회사고 그리고 네. 이 회사가 그동안 사실 실적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대적인 부분에서 수급에 몰리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례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지금도 역시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이제 수요가 또 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이동하기는 조금은 어렵긴 해요. 지금 자체로 본다면. 왜냐하면 네. IT 조차도 항상 이제 매수할 때는 거의 1순위로 매수가 많이 붙었던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IT 업종조차도 수급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콜마 BNH의 경우에는 이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선발 주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후발 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콜마 BNH는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혹시나 더 생각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나중에 혹여라도 네.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밀렸을 때 12,000원 아래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많이 네. 사진 마세요. 뭐 여기에서 뭐 더 15%더 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분할로 해서 한 5%씩 나눠서 뭐 10%를 매수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3%씩 나눠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12,000원 네. 아래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다면 충분히 저는 수익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네. 단가는 낮아질 거고요. 제가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는 가정에서 15,000원까지 봐도 수익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 투자 조금만 더 해준다면 16,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바로 1순위로 올라오는 종목 섹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 본다면 그만큼의 수익은 나중에 또 안겨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콜마 BNH는 이제 추가 매수는 12,000원 아래쪽에서 분할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10% 추가 매수는 10% 정도까지만 많이 한다면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5,000원만 와도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16,000원이지만 15,000원 이상 올라갈 때부터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만 50원에 5%요. 10,050원이요. 네네. 이게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오래됐죠. 예, 이게 작년에 혹시 10월쯤에 9월이나 10월쯤에 사셨나요? 더 오래됐어요. 조금 더 사서 그래요. 더 사셨어요? 네, 아니 한번 너무 네. 저기 갖고 손절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게 방송에서 추천을 하길래 네. 다시 또 들어갔는데 또 이게 밀린 거예요. 추가 매수. 근데 처음에 매수를 한 게 비중이 작았나 봐요. 그때는 5%니까. 조금 더 많았는데 조금 샀어요 이번에. 살 때, 그래요? 작년에 살 때인데. 자, 그러면 지금 롯데 관광개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떤 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혹시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아니, 이거를 안 해보시면 어떡해요?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인지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의 성장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확인하고 매수해야죠.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남의 돈이 아니라. 네. 그렇죠? 이게 올라가야 내가 수익이 나는 거고 빠지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 보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속상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을 혹시 이제 보실 줄 모르시나요? 혹시 네. 그래요. 초보이시군요. 네. 초보이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주식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그러니까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적자 기업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내왔던 기업이고 관광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회사 네. 이름도 롯데관광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관광 사업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네. 그죠? 그렇다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네. 금리도 높아갖고 지금 다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관광 그 산업이 지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계속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요즘에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이 봄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려운 시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직 그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주가가 기대감만 가지고 반등이 나오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이제 다행히도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온다면 저는 9,000원, 9,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9,500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내가 매수가가 회복이 안 됐어도 정리를 네, 할 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목표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릴 거고 9,500원 오게 되면요. 그때는 저는 정리 의견이에요.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지금 네. 제가 이제 올라갈 때 9,500원을 얘기해도 이게 당장 다음 달이 될지 아니면 정말 긴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여기서 더 빠졌다가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데 주식 이제 금액을 더 이제 투자를 한다면 또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9,500원 선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9,500원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그때 좀 궁금하시면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DB 하이텍이에요. DB하이텍.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1,900원에 10%입니다. 41,500원에 10%요. 예, 예. 네. 41,500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시군요. 예, 앞에 그 48,000원에도 그 놓치었거든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예.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이거 근래 들어가 잘 움직이고 있는데 네. 한 5만원 정도 갈 수도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DB하이텍을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매수하셨어요? 저 앞에 제가 반도체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갖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옛날에 그걸 갔는데 이게 저기 정권 방송 회사에서 사기 잡혀 있고 네. 산 거를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걸 매입하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그래 이야기하지.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 예, 예. 올라갈 확률이 그래서 높다. 예, 예, 증권사 예. 쪽에서 이제 조언을 받으셨군요. 예, 예, 예. 자,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올라간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농구공 같은 게 아니잖아요. 농구공은 떨어뜨리면 이제 튀겨서 다시 올라오죠. 그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다시 올라오는 기업들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 DB하이텍은 이제 반도체 8인치 파운드리 회사예요. 이제 파운드리라는 건 반도체를 위탁해서 생산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요즘에 주목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건 이제 어떤 쪽이냐면 바로 전력 반도체라는 이 하나의 사업 때문에 그래요. 이 전력 반도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 네, 들어는 보셨어요? 예, 예. 전력 반도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신호가 빨간불이 걸리면 브레이크를 밟죠. 그죠? 브레이크를 예. 밟으면 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 스탑 기능이라고 아시죠? 예, 자동차. 압니다. 그죠? 그런 오토 스탑 기능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전력을 에너지를 이제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때 시동을 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력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류가 필요할 때 열어주고 전류가 필요하지 않을 때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전력 반도체예요. 이게 지금 에너지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력 반도체 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DB하이텍도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5만 원이라는 가격을 혹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 이 회사의 가치는 5만 원보다 더 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직 힘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수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5만 원 위쪽에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유 의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익 잘 나면 그때 잘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AD 테크놀로지요. AD 테크놀로지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3,000원이고요. 네. 20%요. 23,000원에 20%요. 네, 이거 혹시 지난 2월 달에 매수한 건 아니에요? 예, 예, 맞아요. 에? 예, 왜 이때 매수하셨어요? 어떻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고요? 많이 올라오고 네. 있을 텐데요. 어이구. 자,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2월 달에 네. 매수하셨으면 이게 최근에 이제 딱 고점이에요.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많이 빠졌다는 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많이 빠진 거예요. 위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예, 해서 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예. 근데 최근에는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대상을 볼 때 너무 위에서만 봐요. 예전에 네. 이 회사가 얼마였던 기업인데 이 5만 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지금 22,000원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싼데? 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위에서 봤을 때잖아요. 기준점은 이제 또 바뀌었다면 최근에 저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야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흐름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잘 나갔어요. AI 관련주로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근데 네. 보시면 2023년도에 적자였죠. 네, 2024년도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다 예전의 주가만 가지고 예전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상 제가 볼 때 거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볼 때 지금 요즘에 좀 빠지고 있는데 예.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뭐 정말로 높은 가격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는데 매수 네. 시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네, 하필이면 딱 이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딱 최고점에.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비중도 네. 20% 너무 많습니다. 예, 주식을 지금 이제 뭐 공부를 좀 안 하시죠. 평소에. 네, 네. 해야죠. 돈 벌려면.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래서 내 돈을 벌기 위한 다른 사람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내가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네,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AD 테크놀로지는 예. 16,000원 아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근데 네.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중이 이미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주식은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따라붙었을 때는 매수 비중도 작게 가져가야 돼요. 나중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략도 잘못된 거고 타이밍도 좀 잘못된 거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지금 잘 안 알고 알아보지 않고 매수하신 것도 문제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22,000원 정도까지 오면 저는 그때가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네. 기업도 주가가 이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 목표가는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추가 매수. 안 된다니까요. 아, 안 돼요. 비중이 20% 많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이제 비중이 한 10%다. 아니면 네. 5%다. 그러면 뭐 14,000원 밑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해도 단가가 별로 안 떨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솔트럭스 39,000원 10%. 솔트룩스요. 예. 자, 솔트룩스 받을게요. 지금 39,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900원, 39,000원. 39,900원이요. 네네. 39,900원에 매수하셨고. 그러면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뭐 한 달 좀 됐나 모르겠어요. 네.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빠진 거 아닙니까? 예, 예, 많이 계속 빠졌어요. 왜 사셨어요? 이거? 추천받아서 샀습니다. 뭐 방송이나 증권사 방송, 이런데? 예, 예, 예. 예. 근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어쩌면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AI. AI 관련주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솔트록스가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2월 초까지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그 당시에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좀 내려왔다가, 네. 전해가 올라갈 때 이제 안 올라가야나 싶어갖고. 내려갈 때 살짝 올라오는 이 타이밍에 사셨구나. 예, 예, 예. 이거 속이 딱 당하셨네, 딱 이때. 예. 이게 올라갈 줄 알았죠. 그죠? 예, 예. 근데요, 이게 그 반등이 나올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차트를 본다고 하면, 솔트룩스 차트는 이렇게 이제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위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추세를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거든요. 예, 이 회사의 추세는 상승 추세였어요. 그죠? 예. 그러면 고점이 여기 딱 나오고 이제 떨어졌단 말이죠. 여기에서 예. 애매하게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때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추세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2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죠? 손절하려고 마음먹다가 또 못하고. 근데 만약에 25,000원까지 왔는데 이게 급하게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25,000원까지 왔는데도 더 밀렸네요? 그러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우리가 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너무 좀 급하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맞아요. 보시면 이제 솔트룩스가요. 물론 생성 AI라고 하는 이제 챗GPT 아시죠? 예. 그죠? 이 생성 AI 쪽은 지금 이제 되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도가 많고 그 다음에 성장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예. 이 챗GPT라는 이제 이름 언급이 됐던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시장에서 재료가 노출이 오래됐어요. 새로운 이제 생성 AI가 개발되고 있고 솔트룩스도 그 관련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왔던 건데 이 시세가 이제 단기에 끝나버려 가지고 그래서 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솔트룩스가요 하락이 만약에 잡힌다면 2만 원 정도까지는 또 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 자리까지도 아직 그 공백이 좀 크잖아요. 이 가격적으로. 예. 지금보다 손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매수가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3만 원보다 아래쪽 2만 7천 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2만 7천 원을 목표가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2만 원까지 내려오는 것도 지금은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가를 잡기는 어렵고 2만 원까지는 이제 손절가의 이제 폭을 좀 넓혀서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는 2만 7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27,000원 매도해야 됐다, 그지? 네, 2만 7천 원 저는 정리 의견입니다. 예, 예.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저희가 강연회 일정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요. 자, 이번 주 어디에서 강연을 하는지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하고 그 시간들 자막에 나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났는데 3시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시작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와주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강연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아래 주소가 나와 있는데 경기도 광명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5층 503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진행하니까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특히 주식 초보이신 분들하고 그리고 주식을 좀 했지만 공부도 나름 했지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강연회에 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강연회에 오셔가지고 좀 중요한 내용들 전달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주식하는데 또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광명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유튜브 상담을 시청해 주셨는데 유튜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비중은 11,6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입니다. 자, 11,620원. 11,620원이면 지금 매수하신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3년이 되셨다고 하네요. 자, 근데 그 전에 이 3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매수가 회복이 오긴 했었어요. 이미 지난해 초에도 가격이 14,000원 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이 3년 됐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동안 매수 가격이 높았고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자, 얼마 전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그동안 인수에 대한 대한항공과의 합병, 인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부터 외국인들 수급들이 이 물류 쪽, 물류 관련 종목들 쪽으로 이제 항공주 쪽이죠. 예, 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비행기를 운임하기 위해서는 이 유가가 그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비용이 운임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싼 가격에 있으면 그만큼 운임비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운임비 단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흐름은 괜찮습니다.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한번 이제 11,500원짜리가 지난번에 올라갔다 딱 막힌 자리거든요. 이때 보시면 거래가 터지면서 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11,500원 부근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업은 뭐 100 얼마 차이잖아요. 차라리 11,500원 왔을 때 그때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11,500원 왔는데 힘이 강하잖아요. 그 힘 이용해서 매수가 위에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1,5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렌시스예요. 이렌시스 매수 가격은 6,230원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중이 5%입니다. 자, 6,230원이면 아마 올 초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매수해서 단기 들어갔다가 물린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진 자리인데요. 이렌시스가 매수 시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실적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반적으로 실적은 양호합니다.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가 오늘 거래 대금이 10,000만, 100만, 1,000만, 5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래가 지난번에 1월 달에 초에 들어왔다가 이 거래가 지금 확 죽어버렸어요. 거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거래가 좀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뭐 주가도 올라가면서 이제 현금 배당도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는 실적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주가의 뭐 흐름도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래도 지금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잡혔던 이 고점 자리가요. 계속 고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와도 이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보시면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보통 이제 올라갔다가 고점이 이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저점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반등을 주면서 거래만 또 들어오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보되
매수가 부근에서 또다시 흔들린다. 그럼 빠져나오시고요. 만약에 매수가 왔는데 거기서 힘이 있다. 그러면 6,500원 위쪽에 올라올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지금 일단 보유 관점에서 저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른시스 봤고요. 다음 종목은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호입니다. 네네. 네. 크라우드웍스 네. 15,000원에 20%인데 네. 그게 이거 제 걱정이 되는 게 좀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고 이래서 혹시 문제가 되는 종목인가 또 궁금하고 해서요.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나오는데 15,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그럼 굉장히 오래된 한참 종목이군요? 네네네. 오. 감사보고서 제출이 문제가 되는 기업인가?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은 안 됐네요. 지난해까지는 적정으로 지난해 감사보고서 이제 잘 넘겼고요. 그러면 근데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네네네네. 그 걱정이 돼서요. 그래요. 자, 지금 지난해 잘 넘겼고요. 이번에 이제 코스닥 기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영업 손실이 지금 1년이나 3년, 올해가 4년 차네요. 네네. 근데 지난 그 전까지도 한번 봐야 돼요. 영업 손실이 얼마나 되고 있는, 영업 손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제가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업 손실이 자, 영업 손실 이게 1년이 오래됐군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감사보고서 제출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만약에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년 정도 차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묶이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기업들은 기수 특례법인이라고 해서 네네네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시켜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크로더웍스가 그런 기업이 아닌가. 네네네.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예,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지금 이제 단순 실적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지금 지난 2024년도에 2023년도까지 경감이 좀 됐는데 200% 정도가 되네요, 거의. 이자 보상 비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본도 잠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이 자 납입 자본이 147억, 납입 자본이 40억이고 그러면 자본적인 부분에 문제는 또 없네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지금은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특별한 문제는 아직은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네네.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지금 제가 클릭을 하고 자,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이 언제 됐는지 오늘이 지금 3월 10일이니까 보통 비슷한 시기거든요. 자, 네. 그러면 감사보고서 3월 21일 정도였네요. 아마 그 네네. 3월 중순 넘어서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좀 늦어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이 기업은 그때 시점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현재로서는 문제 없어 보이고요. 액면분할 한번 했네요, 그죠? 네네네. 액면분할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일단 매수했을 때 가격하고 지금 차이가 또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은 네. 어쨌든 이제 물려 있으니까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조금 회사의 추가매수 한 문제는. 10%만 더 할까? 아이, 그 추가 생각-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아. 추가 매수 자체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왜냐하면 네네. 회사에 지금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회사는 더구나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인데 돈이 네. 없으면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올까요? 아. 예,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네. 그죠? 아니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다 악재예요. 그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 나중에 이 기업은 10,000원이 아마 그 10,000원의 가격이 위로 올라갔을 때가 중요한 이제 상승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00원 가격 위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만원.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다음에 혹시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이 잘 안 되면 제가 다음에 해드린다고 했다고 한번 네. 얘기하면 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네네네. 방송에 얘기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주 반도체요. 제주반도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200원에 10%. 19,200원이요. 7,200원. 17,200원. 네.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네, 아, 이거 왜 사셨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아, 왜 그러게요라고 물으면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이게 사고 나서 떨어진 거잖아요, 계속. 맞아요. 살 때도 약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때 살짝 올랐는데 네. 2만 원쯤 할 때 팔라고 내놨다가 못 팔았어요. 아, 팔라고 내놨다 못 팔았어요? 예. 자, 아유, 아쉽게도 지금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요즘에 그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반도체 팹리스 쪽이 뭐 여전히 뭐 실적 괜찮다라고 얘기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이 잠정 실적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네. 그 지금 이제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던 건 사실 AI 이제 칩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엔비디아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초기에 2021년도 아시죠? 네. 그때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주들 어땠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데 이 나중에 지금까지 아직도 코로나 이게 발병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됐다고 해도 주가가 안 올라가요, 잘. 맞아요. 그죠? 원래 초기에 올라간 게 거품이 껴요, 항상. 네. 제주반도체도 그래요. 이렇게 올라갔던 이 자리는 거품이 낀 자리예요. 다음에 올라갈 때는 당연히 고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다 꺾이는 순간 바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자리인데, 버틴다는 건 이 상승 가능성도 이제 있는 자리긴 해요. 그런데 13,000원 요 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13,000원 위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럼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수한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등 주면 17,500원 정도만 돼도 빠져나오세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세요. 13,000원. 네, 손절가고 17,500원 목표가입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저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래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수고하십니다. 네, 예, 두산. 두산 예, 저 33만 원에 15%요. 33만 원에 15%요. 예, 예. 그거 어? 하다 많이 빠졌어요. 손절해달란가 가지고 와도 될란가 걱정이 돼서. 네. 아니, 이 종목을 왜 이렇게 늦게 사셨어요? 예? 왜 이제 사신 거예요, 이걸? 지금 저도 올라갈 때하고 해나 용돈이나 좀 벌어보고 회사는 튼튼 회사고 그래서 샀지요. 아, 튼튼한 회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죠. 두산이 튼튼한 회사라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예.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이제 하고 나서 지금 빠졌잖아요. 예, 예.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높은 가격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충분히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빠져도 불안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두산도 지금 예전에 보면요. 자,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예전에 초기에 올라갈 때 흐름을 보면 올라갔다 이때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네. 이때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빠졌어도 그렇게까지 막 되게 막 심각하게 불안하게 떨진 않아요. 이때 빠질 때 불안하게 떨던 사람들은 위에서 사신 분들. 그죠? 그리고 네. 지난번에 올라갈 때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빠지잖아요. 이 예. 빠지는 자리가 있어도 불안한 사람들은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또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예, 예. 지금 자리도 얼마 전에도 눌렸다 올라왔잖아요. 지금도 누르는 자리예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불안한 자리에서 매수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예. 사면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팔고 나면 또 올라가 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은 제가 볼 때는 팔 시기는 아니에요. 당장 팔 시기는 예. 아니고 자, 제가 흐름을 예. 잠깐 이제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예, 자. 잘 부탁합니다. 네, 아래에서 지금 제가 선 하나를 딱 그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흐름이에요. 추세라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떨어지다가 이 자리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죠. 지금도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만약에 아래로 더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295,000원 기억하세요. 295,000원 예, 얼마라고요?
29만 5천 원. 네, 29만 5천 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이 반등 나올 때 매수가에서 나오시면 탈출하시면 돼요.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가격을요 조금 더 아래로 잡아드릴게요. 이 가격이 조금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29만 제가 방금 전에 잡아드린 가격보다 29만 원을 잡으세요. 자, 아, 29만 원. 그러니까 29만 원 위에서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근데 29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 예, 네.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갈 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예,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내일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모르죠. 내일 만약에 더 빠지면 29만 원. 절반이라도 팔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저한테 지금 문의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해드리는 이야기는 29만 원 손절가 잡고 그다음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고 팔지 마시고 다만 29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파셔야 돼요. 손절로. 하지만 이제 29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다리셨다가 매수가에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 시스템 네. 36,000원이요. 46,000원? 36,000원. 36,000원이요. 네. 비중은요? 7%요. 7%요. 네. 수익 중이시네요. 네. 그런데 되게 축하할 만한 그 시점에서 매수한 건 아니에요. 이게 네. 매수했을 때도 약간 불안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문의 주신 이유는 지금 이제 팔아야 될까를 되게 또 고민이 좀 된단 말이죠, 그죠? 네. 네.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왜 올라간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 어, 인가 그거는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제가 네. 지금 얘기하는 건 일단 네. 방산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 네. 시스템도. 근데 이제 실적도 좋아요. 물론 네. 실적도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에 대한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의 테마가 좀 껴있어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안 한다고 했죠. 네. 그죠? 그러면서 중단이 끊기자마자 러시아에서 공격을 막 퍼붓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유럽을 그냥 뭐 패싱해버리고 그 러시아하고 휴전합성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어이가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닐 수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유럽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제 모여서 이 군사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시스템은 요번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올해 이제 이번 달 31일 날부터 이 공매도가 허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가 만약에 허용되면은 그때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방산주하고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만 저는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목표 가격은 그냥 저는 지금 7% 담았다는 것도 살짝 담으신 거예요. 그냥 네. 오늘 고점 자리가 4850원 정도인데 그냥 41,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시죠. 41,000원 네. 위쪽에서 단기로만. 네, 네, 그리고 네. 손절 가격은 뭐 3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도 광명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